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9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레알 마드리드 대 유니온 베를린 시작하겠습니다. 리그 전승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주포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생각보다 전반부터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잦게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밀리탕의 이탈과 공중볼에 소극적인 케파의 성향을 생각하면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우니온의 플랜에 실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지난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에 말렸지만 또 고젠스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뚝배기의 힘을 잘 보여주는 모습. 생각보다 레알이 공중볼 경합에서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우니온이 노려볼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있을 것. 물론 상대의 중원 집중형 포메이션을 캐디라가 없는 상황에서 100% 제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레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생각보다 경기력 문제가 클 수 있다. 상대의 헤더 전술의 약점이 공략당할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전반전 실점 비중이 높은 편. 레알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의 부진이 제법 지속되고 있어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 듯하다. 오버도 꽤 확률이 높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바이에른 뮌헨 대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의 중원의 키미마저도 고전하면서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필드골 실점은 하나도 없었고 상대 중원의 퀄리티가 갈수록 최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오히려 바이언이 메뉴를 상대로 그동안 강점을 보여왔고 메뉴의 원정 약세가 올 시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이언이 여전히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4-3-2-1로 나오면서 중원을 커버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측면이 털리면서 홈에서 당했다. 아무리 브라이튼에게 그동안 약했다고 하지만 중원 에릭센의 기동성과 카세미로의 폼이 최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좋게 보기 어려울 것. 바이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 팀들은 대부분 바이언을 중앙에서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메뉴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바이언의 승리를 기대해야 할 듯 메뉴의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언의 중앙을 싸먹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메뉴가 중앙을 커버하려고 해도 지난 경기 에서 측면이 철저하게 공략당하는 등 어느 한 군데를 커버하면 다른 곳이 고장나는 총체적으로 난국인 상태로 봐야 할 듯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레알 소시에다드 대 인터밀란 시작하겠습니다. 실바의 부상과 페르난데스의 징계로 인해 안 그래도 오야르사발과 사디크가 부진한 공격진에서의 고민은 더 높아질 전망. 게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총 5실점이 나오면서 상당히 실점 억제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소시에다드와 정반대인 공격진의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인테르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중원과 300의 안정성은 여전했다. 인테르의 이 전력을 상수로 보고 소시에다드와 비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진이 지난 리그에서의 모습처럼만 해준다면 결정력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할 수 있을 전망. 중간에 주말 리그를 위해서 퀴랑이나 라우타로 정도를 빼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아르나우토비치도 문차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양 팀 공격진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고려하면 인테르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 인테르의 성적은 공격진의 컨디션에 비례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사실 인테르의 중원 안정성도 소시에다드의 중원과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테르의 수비와 중원의 안정성은 고정값이라고 봐도 좋을 것.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비야 대 랑스 시작하겠습니다. 라모스 복귀 효과가 한 경기 만에 나타났다. 지난 경기에서 라스팔마스의 박스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실점 위기를 낮추었고 1-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
챔스에서도 경험이 많은 라모스의 진두지휘는 확실히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아직 톱들의 폼이 100%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득점에 실패한 적은 없을 정도로 꾸준함 정도는 세비야가 가지고 있는 편이다. 레스에게도 패하면서 지난 시즌 2위 팀이 꼴찌로 내려앉고 말았다. 1차적인 압박 라인을 높게 잡은 것이 올 시즌에는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Y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폼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 기대 득점은 지난 시즌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Y가 평점 5점대로 매우 부진해 지난 경기에서 75%의 점유율을 가지고도 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세비야의 승리와 언더 양상을 생각하는 매치. 세비야의 라모스 합류로 센터라인의 단단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난 경기 결과도 수비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아직 세비야 공격수들의 폼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랑스의 페이스, 특히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지난 시즌보다 확연히 떨어졌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브라가 대 나폴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수비 상황에서 재미를 본 4-4-2 양상으로 전력 차이를 메우려고 할 것. 다행히 나폴리의 오시멘이 지난 경기 제노아의 두 줄 수비의 영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브라가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주도권을 내주고 호르타의 발끝에 공격을 제법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을 것이고 노장 무티뉴의 압박 대응과 수비 상황에서의 기동성은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 중원이 오시멘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지 못했지만 후비차의 폼이 서서히 올라오고는 있는 상태인데다 폴리타노의 득점력이 초반에 좋아 측면에서 경기의 활로를 찾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 역습은 물론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긴 하나 지난 경기 두 골은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나오는 등 필드 플레이에서의 안정감은 나폴리가 여전히 괜찮은 편이다. 나폴리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4-4-2 전형에 고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측면에서 활로를 찾으면 나폴리가 득점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물론 브라가도 호르타를 위시한 역습은 나름대로 날카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한 골 정도의 만회 득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